저 이렇게 오래 다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스스로 나는 기업 스타일이다라고. 치과 위생사가 거의 8명 정도 되니까 비율이 엄청 높고 그렇네요. 직원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회사. GC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다시요. 오늘의 치터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GC 코리아의 오영원 선생님을 모시고 GC 코리아에서는 치과 위생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만족도가 어떤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본인 소개를 직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GC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오영은이고요. 지금 GC코리아에서는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GC 코리아 하면 굉장히 치과계에서는 유명하고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될 그렇죠. 진료회사죠. 그래도 GC 코리아라는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GC코리아는 스위스랑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아, 스위스에도 있어요? 네네, 거기는 이제 유럽이랑 미국을 관할하고, 저희는 이제 아시아 쪽에 있다 보니까 일본 본사를 두고 이제 운영하고 있고, 재료가 거의 100년이 된 회사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후지쌤이나 그 뭐지? 캐비톤 그런 것들 많이 주로 있고요. 많이 쓰는 거. 네네. 너무 유명한 제품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홍보 타임을 좀 드려야 되나요? 이런 거 우리 정말 좋은 제품이 있다. 이런 거. 최신으로 이제 주력하고 있는 거는 교정 분야, 뭐 예방 분야 이런 재료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교정은 정말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잘 몰라요. 저 처음 그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또 올해 결성이 돼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방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투스무스 같은 제품은 그래도 조금 아시는데 맞아요. 그게 한 10년 정도 넘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교정이랑 예방이 저희가 좀 앞으로 주력할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근무하세요? 지금은 되게 많이 근무하시게 돼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명. 전 직원은 몇 명인가요? 그럼? 전 직원이 30명인데 저희 위생사가 코리아. 네. 30여 명이야. 32명 정도 되는데 치과 위생사가 거의 8명 정도 되니까 그럼요.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 한국 지사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직급이 지사장. 뭐예요? 사장. 사장님. 네, 지사장. 지사장. 네.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뵐 일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행사들 많이 가시니까 사장님께서도. 그러면 뭐 한 8분 계시는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네네. 보통 어떤 업무를 하세요? 다 다르겠죠? 네, 다 다르고 부산 쪽에 2분이 계시고 서울 쪽에 이제 나머지 분들이 계신데 거의 대부분 저처럼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걸 하는 분들이 대다수고 한 분이 그 수입 인허가 하고 계세요. 인허가 행정 업무. 네, 를 그러니까 뭐 치과 저희가 위생사는 수입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여기에서 판매를 하려면 그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한데 그런 품목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분이 2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치과 위생사세요. 확실히 이제 저희 쪽에 그런 인허가 파트에 치과 위생사분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인허가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죠. 오신 거였는데 신입사원으로 그 분이 오셨는데 아무래도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엄청 높아서 더 금방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오래되진 않았는데 되게 잘 응대도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저희가 조금 생소한 게 재료 회사에서 홍보나 마케팅 업무를 한다는 게 근무 형태가 좀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저도 GC 코리아만 다녀봐서 회사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렇게 제품을 담당해서 그걸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명이다 보니까 엄청 큰 회사들처럼 뭐 홍보팀 따로, 마케팅 따로, 뭐 연구팀 따로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예 제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제품팀이. 그러니까 뭐 예방팀, 뭐 교정팀, 기공팀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 재료에 대한 뭐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도, 마케팅을 하는 것도, 영업을 하는 것도 이 전반적인 영역을 다 고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멀티플레이어시네요. 네네네. 그러면. 네네. 뭐 치과도 사실 소규모 치과에 있다 보면은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네네네. 그런 거랑 그런 비슷한 거 느낌이죠. 같아요. 네네네.
아 그러면 만약에 뭐 예방팀 따로, 기본팀 네. 따로 있으면 홍보나 마케팅 회의도 그 팀별로 다. 네, 해서? 네, 네. 아. 그 제품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오로지 팀에서. 아. 근데 큰 결정은 당연히 이제 부장님이나 그쵸. 사장님 이렇게 다 이사님이나 이렇게 컨펌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큰 기획의 줄기는 각 팀에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직원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환경이에요. 보통 다른 회사들을 들어봤을 때는 이 단계도 많고 그쵸, 그쵸.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그쵸. 저희는 아이디어를 내면 거의 반영돼요. 아. 괜찮은 아이디어면. 그쵸, 괜찮으면 그쵸. 되겠는데 그 괜찮은 정도가 세대마다 다르니까 다를 수도 사실 있죠. 다른 데서는 네. 잘 안 받아들여지거나 네, 네,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분위기가 일단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회사. 음. 그래도 뭐 되든 안 되든 자본금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많은 어. 시도에 대해서 아, 자본금.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아. 해보자. 뭐 해보고 아니면은 안 하면 되지. 일단 해보자. 거의 이런 거여서 정말 딱 봤을 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아니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단 해보자 이런 식이어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환경이신 것 맞아요. 같은데 저희가 사실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치과에서도 네네. 저희가 약간 좀 주도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성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좀 액티브하신 분들이 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회사랑 제가 잘 맞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맞아, 생각을 맞아. 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내야 된다는 게 스트레스이신 분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아니면 더 큰 규모의 회사면은 이게 네, 세분화돼 네. 있으니까 그런 게 나으실 수도 있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일하는 게. 괜찮을 것 재밌어요. 같아요. 응. 스트레스 받는 네. 만큼 또 맞아요, 성취감도 맞아요. 크고. 본인 책임감도 되게 더 강해지고 재밌어요. 사실 저희가 다른 분들도 이제 인터뷰를 몇 분 해봤지만 네네. 약간 그런 기업 문화나 이런 조직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아, 어떤 그래요? 좀 신선한 네, 느낌이네요. 저희가 가보지 못했지만 네. 약간 그렇게 살짝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외국계 느낌이 살짝 첨가된 한국 회사예요. 그 사무실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만 있으니까 사실 일반 사무실에 대한 로망이 약간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목걸이도 하나 차고 목걸이 뭐 목걸이 없으신가요? 있어요. 목걸이 있어요. 목걸이도 차고 맞아요. 근데 다른 회사 제가 안 다녀서 진짜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파티션이 없어요. 아, 다 그냥 오픈이에요? 네, 오픈형 책상이어서 오. 저기 끝에 있는 사람하고 난 이렇게 아, 누구 선생님, 뭐 누구 대리님 뭐 이렇게 바로 부르면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부장님은요? 부장님한테 가야죠. 아 근데 네, 오픈이에요? 오픈이에요. 오픈이에요, 네. 부장님도? 부장님도 그냥 아. 카드 하나의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네, 어. 사무실 공간이 되게 크고 이런 테이블에 거의 이렇게 노트북이 그냥 놔져 있는. 하나씩. 네. 사장님실은 있겠죠? 화장실 없어요. 없어요. 사장님도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그럼 한 팀으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팀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그게 팀마다 조금 달라요. 좀 네. 다르시구나. 좀 큰 팀 같은 경우는 예방팀 같은 경우는 지금 6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예방팀이 제일 많고 뭐 제주팀 3명, 제주팀도 있어요. 교정팀은 이제 신설돼서 2명밖에 안 되고 기공팀도 뭐 이제 2명, 3명 항상 이 정도로 운영되고. 선생님은 그러면 몇 년, 지금 졸업하시고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이 나이가 나오는데 몇 년 됐는지만 제가 12년도 졸업이더라고요. 12년이요? 네, 꽤 됐어요. 꽤 됐네요. 네. 꽤 됐어요. 임상에서도 그래도 한 4년 정도는 있다가 여기 회사로 온 거여가지고. 임상이 어디 개인 의원이요? 아니면은? 다 의원이었어요. 네. 3군데 다 음. 의원이었고 거기를 마치고 이제 지식코리아 입사해서 이제 쭉 다니게 됐죠. 그럼 지식코리아 입사하신 지도 꽤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이제 7년째 7년. 근무하고 있으니까 꽤 오래된 편이고, 네, 오래된 편이에요. 치과의대에서 5년 금기를 제가.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입사를 많이. 네. 저 이렇게 오래 다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면 많이 처음에 좋았죠. 그 기업체로 이직하게 되신 계기가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그냥 제 스스로 나는 기업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나는 기업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공무원을 할지 회사를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임상으로 일단 다 모든 회사에서 임상 경력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필요하죠. 네, 임상을 나가게 됐고 나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더더욱으로 이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안 맞을 수 있잖아. 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도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아. 제가 막 마음대로 다 바꿔야 되는데 맞아. 제가 아. 마음대로 치과를 그렇게 다 바꾸면 직원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오롯이 혼자서 다 하는 그런 게 나을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회사랑 성향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저희 그 겸임 교수님께서 회사 출신이셔가지고 네네. 그분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이런 롤 모델이 결국에는 맞아. 어떤 뭐 영감이나 어, 영향력이나 맞아요. 이런 그런 게 것 같아요. 결국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뭘 이렇게 봐야 꿈을 꾸는데 맞아요. 뭘 못 보면은 그쵸.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은 간접하면 일이신 거죠. 그쵸. 네. 엄청 네.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네. 궁금한 게 기업에서의 어떤 채용 과정 같은 것들은 또 되게 엄격할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뉴스 같은 데서도 보면 뭐 삼성 막 무슨 시험도 보고 뭐 인적성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면접을 2번 봤어요. 2번 보고 서류 심사는 서류 심사를 본 다음에 네. 서류에서 좀 엄격히 봐요. 저희는 특이하게 서류에서 많이 거르고 인사 담당자가 꽤 많이 거르고 그래서 서류를 일단 통과가 되면 되게 확률이 높아져요.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네.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많이 걸러서 그 느낌이 있는 것 같나 봐요. 인사 담당자가 우리 회사랑 잘 맞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면접을 보게 되면 거의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봐요. 면접 자체를요? 네. 진짜 서류 심사를 서류 심사랑 깎아내요. 하는구나. 네, 되게 애초에.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 서류 심사 하시는 분이 뭘 봤는지가. 저도 어떤 그거는 몰라요.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있겠죠. 근데 있겠죠. 저도 네, 네. 그분이 뭐 어떤 생각으로 고르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저를 또 이렇게 어. 올려주셔가지고 네네네. 위에서 면접은 그러면 누가 몇 시간 보셨나요? 저는 1차 때도 면접 1시간 받고 1시간이라고. 네. 인사 담당자랑 먼저 그러면. 아니요. 그때 저는 다 임원진들이랑 봤어요. 음. 임원진과 1차 면접에서 1시간을 해서 2차를 붙었을 때는 되게 그냥 짧게 할 줄 알았는데 2차 면접 또 1시간을 하더라고요. 2차는 그 사장님과 1차에도 사장님 들어오셨는데 2차 때도 이차도 또? 들어오세요. 네네. 다 똑같은 인원이 아니 왜 두 임원으로 분으로 하는데 거기 2차 때는 어떤 주제를 주고 발표 면접을 했었어요. PPT로. 무섭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준비를 해서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거예요? 해요. 네. 당일날? 당일 주제를 아니 주고 날짜를 아니, 미리. 네, 주고 진행돼요. 제가 입사했던 시절과 지금의 그쵸. 시절은 또 그 임원도 다르고 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사했던 시절로 보면 되게 나를 되게 파헤쳐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르게 답변을 하면은 다 들켜요. 왜냐면 1시간 동안을 하면 한 30분이 지나가면 이제 그럴 것 같아. 뭔가 꾸미는데도 꾸밀 수가 없어. 꾸밀 수가 없어요. 그 뒤부터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나를 보여줄 네.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장점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하는 그치. 거로서. 네네네. 좀 긴장도 풀리고 오히려 어.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일관된 답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성향이에요 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그렇지. 말하는 답변은 그거랑 완전 상반된 답변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꾸밈 없는 어떤. 네. 본인이 뭐 어떤 성향이다라는 성격을 딱 정해놓고 난 이런 페르소나야 하고 들어가면 그대로 이제 네네. 얘기하면 좋은데 음. 되게 특이했던 거는 제가 자기소개서를 저희는 좀 꼼꼼히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저를 칭찬을 잘하는 뭐 성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면접관들은 칭찬해 주세요. 오. 이렇게 완전 증명해야 되는. 증명해 진짜 네. 거짓이 있으면. 네, 뭔가 서류상의 그런 것들을 다 많이 증명해 보이게 하는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그래서 다 까발려지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신감 있게 얼마나 말을 할 수 있나 이걸 보는 것 같긴 약간 소통하는 네, 것 같아. 네네네네. 요즘에는 근데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그쵸. 코로나 맞아. 세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소통 능력이 아무래도 맞아요.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싶기는 해요. 그러면 경쟁률이 센가요? 음. 보통 입사 그 시점에? 그래서 제가 세다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면접은 2대1이니까 근데 면접도 그래도 이제 서류가 면접까지 서류 심사에서 어, 몇 대 그쵸. 몇이었다라고 서류는 근데 또 막 너무 이렇게 허수도 많아가지고 아, 그쵸. 그렇긴 그걸 하죠. 딱 말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허수까지 포함해서 제가 대략. 입사했을 때는 서류까지 포함하면 58명 정도는 어, 지원했던 것 58대 같아요. 1이었어요.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오. 근데 저희는 특이한 게 그런 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음. 이 채용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그 채용을 안 해요? 네, 안 뽑아요. 그리고 다시 채용을 해요. 임상하고 네.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되게 자유로운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스케줄이 제가 짤 수가 있고. 스케줄을요? 네. 근무 스케줄을? 네. 한 달의 스케줄도 그렇고 하루의 스케줄도 그렇고 거의 본인이 짜기 때문에 아, 그런 어떤 거- 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짜는 거야? 아니면 근무 시간을 짜는 거야? 다요. 그거를 근데 상사한테 컨펌을 안 받아요. 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근무 시간은 대충 정해져 하겠지. 있지만 네. 그 시간 내에서의 뭘 운영은 하는지. 네,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면 저희가 월요일 지금 점심시간 음. 아니겠습니까? 잠깐 이렇게 네네네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나오고. 그 젊은 친구들이 더 선호하는 게 요즘엔 그런 자유로움이라 맞아.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어쨌든 뭐 근무 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을 채우기는 하죠? 네네네 좋아요. 채우되 아. 그가 그 무슨 일을 할지는 내가 결정을 하고 네네네. 근데 이게 막 미국 회사들은 안 채워도 된대요. 그냥 성과만 나오면 어, 결과만 그러니까 나오면 뭐 네, 그런 거 결과, 있잖아요. 네. 구글 막 네. 이런 데서는 막 저도 미국 어. 쪽은 안 가서 모르겠지만 나 그럼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그쵸. 어. 그것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거기는 약간 인센티브제 시스템이랑 저희는 약간 기본급 시스템이 더 강해서 그쵸.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 본인의 그래도? 일정에는 자유로운. 너무 좋 그런 뭐 좋은 점, 뭐 장단점 같은 것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지금. 그쵸. 맞아요. 있어요. 네, 여러 분 왜냐면, 얘기해주세요.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워라밸인데, 사실 워라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우긴 해요. 왜냐면 의료기기 회사들은 다 주말에 전시가 있잖아요. 주말에 전시와 행사.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특히 날씨 좋은 날에는 무조건 전시가 있어요. 왜냐면 여름, 겨울에 그렇게 하지 없죠. 않잖아요. 봄, 겨울에 많지. 네, 많기 때문에 주말에 주말에 반납하고 없이. 그러면 그런 네. 경우 보통 주중을 그치. 하루 이렇게 휴가를 주시던데. 저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휴가로 갔던지 돈으로 돈으로 갔던지. 갔던지 본인이 아, 선택할 수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근데 뭐 인원이 많으면 이게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원활할 텐데 저희는 인원이 많진 않아서 다시 또 나네 이렇게 또 지금 나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아까 두 분이시라 그랬는데 계속 내가 될것 같은데. 또 개별로 개인 병원하고도 뭐 네. 그런 세미나나 이런 컨택을 하시나요? 네네 병원에서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사가 가는 거죠. 지식코리아가 뭐 제품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치과에 직접 가기도 하죠. 치과에서 원하실 때 많이 가고 저희가 얘기해서 가기도 해요. 이거를 뭐 원장님들께서 나는 이해했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 번 더 맞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원장님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러면은 따로 시간을 내서 그때 가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다른 단점은 없으신 거예요? 별로 단점스럽지 않아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돈을 주잖아요. 그런가요? 네. 커버가 되잖아. 커버가 되죠. 네. 저는 그 되게 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긴 해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그 전연차 때는 특히 너무 내 시간도 중요한데 내가 벚꽃을 언제 보러 갔지?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단점을 생각나면 근데 찾아내서 단점을 찾아낸 건데 찾아내자면 좀 이제 출장이 잦은 거? 아무래도 지방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네네. 지방에도 많이 가서 뭐 부산이든 제주도든 이런 데들도 거의 막 치과만 들렸다 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출장이 사실 그렇게 이제 지방 쪽도 많이 가게 되니까 체력적인 소모가 좀 있죠. 맞아요.
근데 약간 루틴이 깨져요. 뭐 제가 맞아. 뭐 이렇게 그게 공부를 엄청 한다거나 깨져. 뭐 그러네요. 운동을 다닌다거나 할 때 이게 이 밸런스가 계속 깨지게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아까 이제 외국계 회사니까 약간 그런 개인주의 네네네. 분위기 이런 게 조금 더 네. 있는 편인가요?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입사했을 때보다 이게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지금은 더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그렇죠. 했고. 내 네. 스케줄이 중요하고 내 생활을 네. 바로 일 끝나면 그냥 딱 네, 내 바로 생활을 이제 이렇게 어. 컨셉을 뽑아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죠. 함께 하게 네. 되는 거죠. 일할 때만 딱 집중을 해주고 협조만 해줘도 사실 맞아. 감사. 병원도 근데 많이 그렇게 돼가고 그쵸 그쵸. 음. 진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 지식코리아에서 뭐 이슈가 되는 네. 부분이 있나요? 이슈가 돼요. 제가 좀 교정팀에 있다 보니까 또 교정으로만 또 관심이 막 쏠리고 할 근데 수도 있긴 한데 교정은 뭐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 브라켓? 거예요? 어. 브라켓은 없고 브라켓을 아. 붙이는 재료들 있잖아요. 접착제. 네, 접착제 재료들이랑 플라이어들. 플라이어. 네, 플라이어. 플라이어. 교정용 플라이어. 아. 가볍고 엄청 그 헤드가 얇아요. 그래서 그 여자 선생님들도 쓰시기 되게 그렇죠. 좋아요. 음. 가볍고 입안에 넣었을 때도 이물감도 좀 마모도 좀 덜 되고 이런 네. 특징이 있나요? 네. 내가 날카롭고. 날카롭고 마모는 덜 되고. 아이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주력해야 되는 분야기도 하고 신시장이니까. 아시아 본사나 스위스 본사에 원래 있던 걸 지금 들여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개발하거나 뭘 아. 한 거예요? 저희 들여오는 거예요. 저희가 신제품이라고 들어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게 거기 이제 본사나 다른 데에서는 거의 5년 이상 데이터가 쌓인 것들이 들어요. 네. 더 편한 교정? 좀 접근하기 쉽도록. 네, 그 뭐 기간도 짧아지고 뭐 통증도 좀 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런 재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그쵸. 뭐 와이어로만 하는 교정 같은 것도 아, 나오고 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이게 좀 손쉽게 교정을 접근하게끔 하는 그쵸, 거 그쵸.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이 요즘에 좀 회사들에서 많이 출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투명 교정도 많이 하고 뭐 와이어로만 하는 성형 교정도 많이 하고 뭐 전치부 교정만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간편하고 통증이 조금 더 적고 그렇게 맞아, 손쉽게 그쪽으로 가는 네, 거. 접근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 근무한 지가 7년 이상 되셨잖아요. 네네. 거기 입사하셔서 내가 지식코리아에 이거는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직 7년 차가 막 그렇게 막 저한테 크게 주어지냐. 자신감을 가지세요. 근데 이게 저 혼자만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같이 팀에서, 네, 그렇죠. 같이 만들어내는 음. 일들이 많아서 그렇죠. 저 혼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 딱 맡았을 때는 되게 버거웠는데 그거를 딱 이게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게 딱 처음이었거든요. 성장 그때가. 경험을 네. 가지고 아, 오네요. 그렇죠. 예. 약간 성장통이 있긴 했는데 그때 제가 입사 2년 차 때였는데 그때 이제 팀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덱스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서울 치과 기자재 전시 워낙 큰 전시인데 이거를 저희 부스를 되게 많이 할애를 해서 이제 예방 부스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전체의 기획을 사실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리를 잠깐 비우셔서 그 오기 전까지의 진행을 맡아서 어느 정도는 2년 해놔야 차 되는 상황이었어요. 2년 차 때. 이거를 그러니까 큰 기획은 주고 가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살을 붙이고 여기를 더 색깔 있게 만드는 것들을 기획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좀 버겁기도 하고 그때 그거를 했던 경험이 아프면서도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잘 맞출 수 있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뭔가 어떤 걸 이렇게 하세요라고 왔을 때 헉 하는 게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원래는 하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거 이거 했는데 할 수 있잖아. 그것도 맞아. 했는데 내가 뭐 이런 거 맞아, 있잖아. 맞아. 내가 2년 차 때 이걸 했는데 이러면서 맞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직장에서는 자존감이 이제 확 네. 올라가죠, 네. 확실히. 네. 뭔가 내가 지금 여기 지식코리아에서 일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뭐 가치를 내가 느낀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뭐 저희 회사가 사기업이긴 해도 저는 그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치과의식사의 무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회사와
이걸 결을 맞추는 작업을 제가 그냥 하는 거고 그런 브릿지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 회사에 이익을 내면서 선생님들의 무대를 만드는 그 중간 다리를 제가 하고 있다고 저는 그냥 감히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무대를 쓰게끔 했을 때 선생님들이 너무 만족해 하시고 또 그걸 들은 선생님들도 너무 공부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 내가 뭔가 조금의 변화는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뿌듯해요. 제 자신의 뭐 성장 그런 것도 좋지만 누군가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영향 끼치고 있잖아. 그럼요. 그런가요? 340여 명의 구독자분들에게.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성장과 만족도도 사실 되게 중요하지만 또 외적인 물질적인 보상도 사실은 적당히 와야 저희가 너무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럼 뭐 어떤 급여적인 부분이나 꼭 급여가 아닌 다른 뭐 복지 혜택 같은 것들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오는 또 외적인 보상은 혹시 좀 어떠신지. 외국인에서 하니까 네. 기대가 많이 된다. 저는 입사했을 때 1년차 때는 정말 많은 업무를 이제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주어지긴 했는데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저희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저희를 계속 본사에 출장을 많이 보냈어요. 본사로? 해외 출장을. 해외 아, 일본으로? 네네네. 그 지역마다 다른 곳을 계속 뭐 전시회든 뭐 덴탈쇼든 어디 치과든 뭐 이런 데들을 거의 2, 3개월에 한 번씩 갔어요. 일본을. 제가 1년차, 1, 2년차 때. 근데 그렇게 이제 보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입사해서 할 때만 해도 예방이 한국에 이렇게 막 많이 하는 데들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도 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진짜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계속 보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될 텐데 이런 생각에 제 안에 확신을 갖게끔 회사에서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주입을 한 게 아니라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각을 환경으로. 넓혀주시는 네네. 거네요. 아예 환경으로 던져주니까 어.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바로 그게 금전적인 보상이나 어떤 걸로 온 건 아니지만 그게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그 기간 지금 계속 다니면서 그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성장의 자산이나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너무 좋은 회사네요. 저도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지금도 이제 신입사원분들을 입사하면은 본사 투어를 무조건 계속 그 입사하고 몇 개월 지난 뒤부터 이제 그 기수를 모아서 본사를 투어를 한번 시켜주면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보여주고 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그렇게 많이 간 건 아니지만은 한 번은 무조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급여는 만족을 하시나요? 그거는 좋았지만 만족할 만큼은 아니에요. 급여는 사실 치과는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나진 나진 않아서. 않아. 네. 여기는 그러면 만약에 입사를 내가 치과 임상에서 5년 근무했어요. 네. 그리고 지식코리아에 처음 들어가면 1호봉이 1년 차. 되는 건가요? 네, 1호봉. 저희는 조금 아쉽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20년 다녔는데 거기 가면 이제 1년차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그럼 가실 어렵죠. 분들은 조금 빨리 결정을 하셔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빨리 가시는 게 그 요즘에는 신입사원분들이 거의 임상 경험 없이 바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가능해요, 근데? 가능해요. 저희 회사는 가능해요. 뭐 네. 입사 조건이나 뭐 이런 거에 어학이나 네. 뭐 이런 조건들이 좀 있나요? 그 우대 사항이기는 해요. 우대 사항이 못 해도 돼요, 그럼? 와서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뭐 그 기본 본인의 토익 캐릭터가 몇 점 좋으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아니면- 일본이 본사라니까 영어를 못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나 일본어 둘 중에 하나를 근데 다니면서 어쨌든 구사하긴 해야 돼요. 이렇게 다니는 중에 정말 실전으로 필요한 거고 입사 때 그 조건을 엄청 까다롭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일본어도 조금 하시고. 네, 진짜 조금. 네. 알아듣는 정도? 그 지금은 이제 팀장님의 기대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그쵸. 어느 순간은 제가 얘기해야 될 때가 그쵸. 올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언어가 중요하긴 하죠. 여기 GC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 잘한다
라고 하는 어떤 좀 최소한의 어떤 예를 들면 이런 언어 영역도 그치. 있을 것이고 음. 그런 어떤 능력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팀장급의 선생님들은 다 외국어를 잘하세요. 외국어 기본적으로. 네, 팀장급은 다. 여기는 승진을 어떻게 해요? 승진 뭐 시험을 보나요? 아니면 어학이 요건이 충족되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아. 기준이 있나요? 그건 저도 궁금한데. 근데 이게 승진이 이런 직급에 대한 승진이 있고 이렇게 직책에 대한 승진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저는 대리지만 대리 승진은 했지만 팀장으로의 승진은 아니거든요. 팀원이니까 현재 네네. 직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금 다른데 직급의 승진은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은 그때 이제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몇 이 년 친구가 올라갈- 그냥 올라가서 이 친구가 이제, 올해 올라갈 수 있는 근무평가 성적인지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인사평가를 할 때 자기 점수가 나와요. 이렇게 점수를 기입하면은 그리고 본인이 인사고과 평가서도 써요. 매년 그 계획서를 써요. 어떤 걸로 본인이 평가를 받고 싶은지를 써서 팀장님이 컨펌을 해주시면은 그걸로 이제 올리는데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계속 이제 면담을 해요. 아. 거의 4개월, 4번을 해요. 1년 동안. 팀장이 되면 네. 따로 수당이 그렇죠. 주어지겠죠? 없을걸요? 없어요? 그 직급 수당은 있는데 직책에 대한 직책 수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제가 아직 팀장이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모르시나? 네. 아니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근데 권한은 많은데 아. 그게 막 수당으로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만약에 다시 네, 치과의생사가 된다면 네. 어떤 길을 다시 이제 가보고 싶으세요? 내 기억이 있어. 전생의 기억이 있어. 그렇다면 어떤 일을 다시 선택을 하시겠어요? 다시 돌아가면 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임상에서 좀 더 길게 일하고 왔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요? 아쉬움이 있어요. 4년이면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때는 제가 잘하는 원래 다 알고 있어 막 이렇게 아니, 한 맞아요. 3년차 되면 네, 원래 막 진짜 그렇게 약간 생각하죠. 이렇게 네. 다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택도 없고 한 10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임상을 좀 더 10년 정도는 하고 왔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또 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저희 회사 이렇게 바로 입사한 친구들도 부러워서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에 대한 경험도 결코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다. 훨씬 네네네. 의미가 있다라는 거니까. 네, 알 거면은 진짜 제대로 제대로 딱 알아서 맞아. 왔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좀 들어요. 아쉬움이 네. 있었으니까. 네. 앞으로 혹시 저희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치과 의생사이지만 또 이제 직장인이신 거잖아요. 네네. 치과 의생사로서 계획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의 어떤 포부나 계획 같은 것들도 혹시 이제도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따로 이렇게 회사랑은 좀 별개로 이렇게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같이. 네, 리스한 회사- 사람. 네네. 네. 회사에서 그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장님이 제안을 주셔가지고 동아리 같은 건가요? 약간 그런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아서 반대로 좀 그렇게 느슨해지자 이런 좀 느낌이 여유를 네, 가지면서 네. 우리가 너무 빡세게 산다. 하지만 스터디를 빡세게 살아요. 다들. 스터디를 하는 네네네. 공부하는 임상 그런 공부도 많이 하고요. 정기적으로 그럼 월에 한 번씩 이렇게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요. 두세 달에 한 네네네네. 번씩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저희끼리 공부하기도 하고 계속 막 발표도 많이 하고 서로 책도 많이 같이 읽으려고 하고. 힘드네요. 거기는 그런가요? 멤버가 몇 명이에요? 지금은 7명이에요. 어떤 많죠? 조건을 가지고 모으신 건가요? 제가 거의 저랑 이제 박진아 클럽장님이랑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저희랑 색깔이 맞을 모았어. 것 같은 분들을 모아서 이제 클럽이 결성됐는데 다들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딘가를 뭐 친구들 모임이든 대학 동기 모임이든 가면 적당히 해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적당히 그만 좀 해. 맞아. 그런 사람 있어. 얘 그만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막 새로운 거 막 계속 네. 얘기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모이면은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 서로 너무 좋다. 서로 저희는 맨날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다른 데 갔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듣지만 여기 안에서는 너무 편안한 그런 스터디예요.
근데 일하는 공간에서 못 푸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뭔가 일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없는 것 같으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낼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으로 저희는 이 스터디 그룹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다음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랑 조인 한번 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우리는 못 따라갈 것 같아. 성향이 틀리네. 저희는 진짜 그냥 느슨하고 여기는 너무 열심히 해서 느슨해야 할 필요가 있는 네, 사람들이고. 느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들. 한 10년 뒤쯤에 네네. 나에 대한 신문 기사가 헤드라인이 크게 뜬다면 어떤 내용으로 딱 기사가 좀 떴으면 좋겠다. 마침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제목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예요. 이거는 뭐 10년 뒤 할머니가 되진 않겠지만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그 저자처럼 되게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공부가 되게 강박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보고 발에 담가놓고 아니면 말고 이러고 여러 가지를 그냥 삶을 이렇게 여행하듯이 공부를 계속하는 그런 분이 책이었는데 그거에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꾸준히 뭔가를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버킷리스트인데 책을 꼭 쓰고 싶거든요. 꼭 쓰세요. 쓰실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요? 네. 책이 정말 쓰고 싶어서 이런 제가 저자가 돼서 그런 게 이제 기사로 나면 좋겠다. 이런 책이 발간되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카페에서 공부하는 치과의생사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자책이 발간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멋있네요. 네. 오늘 모신 오영원 선생님은 되게 어떤 막 굉장히 뭐가 되고 싶다, 뭐가 갖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냥 삶을 즐기는 일과 함께 삶을 즐기는 그런 멋진 선생님 같아서 얘기들이 너무 공감도 많이 가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로는 조금 선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적으로 훨씬 맞아요. 성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또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그로 인해서 또 내적 성숙도가 훨씬 높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 또 자신을 좀 반성하는 많이 반성해. 네, 많이 반성하는 사실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오리 카페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딱 얘기해 주시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책을 되게 많이 읽고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면 좋겠다. 내적인 성장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막 꿈을 이뤘네요. 강타 잘했네요. 그 꿈을 이뤘네요. 그래서 저는 치과의생사분들이 많이 책을 진짜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좌절하거나 힘들 때도 책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저도 진짜 이걸 무슨 바이블처럼 계속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또는 뭔가 영감을 얻어야 될 때마다 책을 진짜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과 함께하는 삶을 하다 보면 더 성숙한 삶을 저도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같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저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